플레이어 120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시리즈에서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플레이어의 창작은 가슴 아픈 실제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군인이었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찰리 타렛에서 플레이어 120의 기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120의 이름은 현주입니다. 그녀는 이번 시즌에서 주인공 그룹에 합류한 트랜스 여성입니다. 시리즈에서 그녀는 한국 군대의 일원이었으나 성전환을 한 후 해고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시리즈는 또한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린 후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스퀴드 게임에 참가하여 돈을 벌고 성전환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차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캐릭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희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스젠더 남성 군인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군 경력은 훌륭했지만 성전환을 하자 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사관이자 전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 소명은 어릴 때부터 생겼으며 군사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는 항상 군대 생활에 자연스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 경력은 2017년 입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성별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적 지원을 받았고 결국 성불일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 권고는 성전환 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변희수는 군에서 휴가를 요청하여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학평가를 받았고 남성 생식기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그녀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군에 남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0년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대되었습니다. 이 일은 변희수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녀는 군대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군 생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은 그녀의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인권단체, LGBTI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 정부 간의 많은 논란과 문화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비극적으로도 2021년 3월 3일 변희수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겪은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변희수의 가족은 그녀의 법적 싸움을 이어갔고 시민사회는 그녀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그녀의 죽음 후에 그녀를 기렸습니다. 변희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LGBTI 권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법적 싸움 끝에 2021년 그녀의 군 제대가 불법적이라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기록은 강제 제대에서 정규 제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제대는 군인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군에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반면 정규 제대는 군인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발생합니다. 이 변경은 변희수의 명예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군인으로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에서는 더 이상 해고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또한 몇 년 후 그녀의 죽음이 임무 중 사망으로 간주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군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군인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전쟁 참전 용사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변희수의 유해는 국립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의 싸움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국 변희수는 자신이 항상 원했던 진정한 군인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투쟁은 한국에서 LGBTI 커뮤니티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고 물론 많은 이야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스퀴드 게임의 플레이어 120입니다. 시리즈의 감독 황동혁은 변희수의 이야기가 이 캐릭터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레이어 120의 이야기와의 연결은 분명합니다. 스퀴드 게임에서 그녀는 한국의 군인이었지만 성전환을 시작했을 때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지막 수술을 완성하기 위해 태국에 갈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변희수가 성전환을 위해 갔던 같은 장소입니다. 플레이어 120은 차별받는 트랜스젠더들의 고통과 좌절을 완벽히 표현합니다. 실제로 여러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그녀가 차별받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펜타슬론 게임에서 그녀는 몇몇 남성들과 팀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그룹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나이든 여성과 그녀의 아들이 플레이어 120을 봤습니다. 그녀를 보자 나이든 여성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개인들이 겪는 차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그 차별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아끼는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 나이든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심지어 좋은 사람들도 편견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후속 에피소드에서 나이든 여성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현주에게 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여러 장면에서 플레이어 120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넘어서 그녀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면에서 그녀는 용감하고 강하며 훌륭한 친구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LGBTI 개인들은 많은 편견에 직면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 정체성 때문에 즉시 무시됩니다. 이것은 한국 군인 변희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군 생활을 사랑하며 나라를 깊이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트랜스젠더 상태가 밝혀졌을 때 그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군 경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즈의 감독은 플레이어 120을 한국의 LGBTI 커뮤니티의 투쟁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역사적으로 침묵당했던 목소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는 또한 그녀가 시스젠더 배우에 의해 묘사된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캐릭터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투쟁을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배우가 그녀를 연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감독은 트랜스젠더 배우와 작업하기를 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LGBTI 커뮤니티의 컨설턴트들과도 작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로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이거나 동성애자인 배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캐스팅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시스젠더 배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은 이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LGBTI 커뮤니티가 크게 소외되어 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예술가들에게 상당히 제한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 120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즌3에서 그녀가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길 가장 기대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즌2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스퀴드 게임 결승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기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은 기훈이 그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